요즘은 좀 더 살았다는 이유로 인생 조언을 하면 바로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어요. 그건 교수님이 젊었을 때나 먹히던 이야기지 지금은 달라요 라는 말이 바로 돌아옵니다. 나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면 내 삶에 참견하지 말라라는 이 생각이 상식으로 자리 잡은 요즘에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 하나가 있는데요. 몇 천년, 몇 백년 전에 남긴 철학자들의 말들이 꼭 간직해야 할 인생 명언으로 지금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먼 옛날에 살았던 철학자들을 산채로 박제해서 우리 마음속의 인생 멘토를 삼고 그들에게 지금 내가 겪는 문제 해답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지 몰랐던 철학자들을 강제로 부활시켜서 우리 시대에 잘 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과거 철학자들의 말에 따라서 살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누구보다 진심으로 철학자들의 인생 멘토로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철학자들을 인생 멘토로 삼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의 첫 인생 멘토가 되어준 철학자는 명상록으로 유명한 로마의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인간 그 자체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극T의 표본인 거죠. 외부 세력들의 침략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전쟁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일기를 썼는데요. 명상록이란 제목이 붙어서 출판된 그의 일기에서는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는 온갖 상념들을 물리치고 엄격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냉철한 로마 황제의 일기는 대학이 너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런 슬로건으로 치열하게 입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저에게는 정말 큰 영감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성적인 삶을 강조하는 철학에 빠져들었습니다. 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고대 로마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에서 근대의 데카르트로 옮겨왔어요. 인간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멋있게 말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의심해도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라는 이 명제를 철학의 제일 원리로 선언한 데카르트는 인간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려줬습니다. 데카르트의 이런 문장을 처음 읽은 날에는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철학 공부를 하는 제 자신에게 막 자부심이 생기면서 철학 뽕에 심취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데카르트를 비롯해서 이성주의 철학자들을 인생 멘토로 삼았어요. 냉철한 이성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이 다짐은 몇 년 뒤에 보기 좋게 허물어져 버렸는데요.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군대 가면 누구나 다 똑같이 행동하게 돼 있다라는 말에 정면으로 맞서보겠다는 각오를 했어요. 군대의 악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거고 옳지 못한 부조리가 있다면 그걸 꼭 한번 바꿔보겠다는 마음으로 군대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군대는 정말 신기한 공간이었어요. 계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 나눠져 있었어요. 세탁실, 체력 단련실, 편의시설 이런 거 이용하는 건 물론이고 음식의 양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계단 심지어 잠을 자는 자세까지 모든 게 계급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그것별로 촘촘하게 정해진 행동 양식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도구로 이용됐어요. 저는 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를 대가로 간부들과 선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전역할 때쯤 제가 스스로 되돌아보니까 결국 저는 군대의 그 부조리한 규칙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군대의 부조리한 규칙들을 따랐고 저는 그거에 젖어들어서 입대할 때 갖고 있었던 저의 그런 각오나 의지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나라는 인간은 냉철한 이성으로 높은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자각과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을 얼마든지 내다버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목을 맨다는 사실을 군대라는 작은 사회에서 경험하면서 저는 이성주의 철학자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이성적 판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인간을 지나치게 대단한 존재로 보거나 아니면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던 거죠.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철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이성주의 철학자들의 빈자리를 철학자들이 닿을 수 없는 진리를 찾아 헤매면서 얼마나 한심한 일을 벌였는지 고발한 니체로 채웠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가진 생명력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이 약한 것을 나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런 관점에서 니체는 유약하고 야심이 없어서 평등과 평안을 외치는 것만 할 수 있는 약자들을 좋은 사람으로, 반면에 투쟁심을 갖고 더 위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강자들을 평등을 무너뜨리는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인간을 하향 편준화하는 한심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니체의 시선은 저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믿으면서도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터지는 경쟁이 일어나는 한국 사회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우리는 인간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 한심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더 많은 돈을 벌어라, 이런 말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정심 때문에 개인들이 유약해질까봐 걱정했던 현대 철학자 니체와도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인생 멘토로 자리 잡았던 철학자들과 작별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남기고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위대한 철학자들은 시대를 아우르는 지식을 갖고 있었을 거야 라는 기대로 철학자들이 남긴 말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영민하다고 해도 그들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세상을 살다 갔으니까요. 맞는지 틀린지 따져볼 생각도 없이 그들의 말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거리는 우리의 태도가 철학은 듣기 좋지만 현실에서는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야 라는 편견을 만든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가득 찬 잔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변화는 내가 가진 걸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 의심 없이 내 인생 멘토로 자리 잡은 철학자들을 떠나보내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무지를 과감히 마주할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혜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차례차례 업로드할 철학자들에게 건네는 작별 인사 시리즈에서는 타깃을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대중적으로 잘못 알려져서 본래와는 다른 모습의 인생 멘토로 자리 잡은 철학자들을 떠나보낼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대에 뒤처져서 인생 멘토를 삼을수록 우리의 삶을 더 힘겹게 만드는 철학자들을 떠나보낼 겁니다. 이제는 모진 마음으로 쇼펜하우어, 플라톤, 니체, 데카르트, 석가모니, 아리스토텔레스, 공자같이 그동안의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준 철학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구할 때예요. 아직도 철학 고전을 인생의 지침서로 여기는 분, 철학자들의 조언이 왜 현실에서 쓸모없는지 궁금한 분, 교과서에서 듣지 못한 철학자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에게는 앞으로 제가 업로드할 철학자들에게 건네는 작별인사라는 이 제목의 시리즈가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말 믿고 까칠하게 살면 바보 됩니다 라는 제목의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스토랑이었습니다.